광고 위약금 560억 원. 안세영을 놓친 배드민턴 협회에 나이키가 등장하다. 공식 사과문 발표와 함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협회에 서로 대화를 해보자는 제안을 건넸다. 안세영은 8월 16일 자신의 SNS에 밝힌 입장문에서 협회와 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자리를 가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협회와의 갈등 봉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제 협회가 응답할 차례다. 일단 협회는 안세영이 지적한 신인 3년 차인 내 인상률 제한 등 불합리한 연봉 제도를 대폭 완화시키는 것으로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확정적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 중 하나인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한 부분이다. 안세영은 최근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와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세영은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본질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는 금전적 갈등이 이면에 있는 셈이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적혀 있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우측 하락내로 지정하며 수량은 한계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협회 후원사와 동종 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등 종합경기 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사실상 종속되는 셈이다. 현재 안세영을 후원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줄을 섰다. 그리고 이미 안세영은 나이키 광고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표팀 경기를 뛸 땐 당연히 대표팀과 후원 계약을 한 요넥스 제품을 착용해야 한다. 협회가 매년 약 40억 원가량을 후원받는 조건으로 요넥스와 계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안세영은 나이키의 신발을 노출하고 싶어한다. 요넥스의 신발이 불편하다며 갈등을 빚은 적도 있다. 나이키 용품 광고를 노출하면 안세영이 받는 경제적인 지원은 크게 늘어난다. 자신의 노력과 실력만큼 대가를 받아가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다. 안세영 입장에서는 협회가 모든 것을 맡고 있고 자신의 노력에 비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여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배드민턴계의 입장은 또 다르다. 안세영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비인기 종목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후원 계약은 스타 선수의 의존에 이루어진다. 광고 효과 때문이다. 스타 선수 한 명을 보고 배드민턴 대표팀 전체를 후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협회는 그 후원 계약으로 유망주를 발굴하고 선수들의 해외 경비를 지원한다. 안세영도 그런 과정을 통해 탄생한 스타다. 만약 안세영이 빠져버리면 업체에서는 대표팀을 후원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제2, 제3의 안세영이 나올 수가 없다. 방수연 해설위원은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 때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에 들어와서 꾸준히 해외에 나가고 훈련하며 성장한 선수다. 배드민턴계에 후원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배드민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제 유명해졌다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애쓴 배드민턴계를 나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런 갈등은 안세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이용대와 배드민턴 협회도 후원 계약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방수연, 이용대, 안세영급 스타 선수가 나오면 이런 갈등은 반복될 것이다. 물론 다른 종목에서는 이런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는 사례들이 있다. 일례로 탁구 같은 경우
유니폼은 대표팀 후원사를 이용해야 하지만 라켓이나 신발은 개인 후원사에 맡긴다. 유빈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수영에서는 과거 박태환이나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가 전담팀을 꾸려서 운영했던 사례도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아직 평행선입니다. 각자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면 개인 대표팀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안세영의 개인 후원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 줄 수 있느냐에 이번 갈등을 해결할 키가 숨어 있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이 무릎 잃고 1,000만 원 포상금, 안세영. 올해 초 협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후 올림픽 금메달 직후 작심 발언에 나선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이 다양한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4 용지 13장 분량의 건의서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포상금과 부조리한 선후배 문화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합니다. 천재 소녀로 불리는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7년 역대 최연소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발랄한 춤 세리머니는 온라인을 달궜고 말끝마다 언니를 찾던 애틋한 모습도 풋풋했습니다. 그러나 15살에 시작한 선수촌 생활은 외로움과 불편함을 넘어 힘들었습니다. 안세영은 올해 초 A4 용지 13장, 무려 1000자 분량의 건의서를 써서 협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진천은 학생 선수가 혼자 버티기엔 너무도 외로운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국가대표 선수인데 본인 방 청소와 빨래는 직접 해야 하고 막내로서 어디를 나가야 하면 단체 대화방 대신 한 번부터 보고해야 한다는 등 대표팀의 잘못된 선후배 문화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이관왕 및 세계 선수권 첫 우승에도 불구하고 특별 포상금은 1,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종목의 협회에서 몇억 원을 받는 동안 무릎을 잃고 얻은 포상금이 1,000만 원 정도라며 이게 최고 성적을 낸 선수단에 대한 최고 대우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선수 자율성이 없는 후원사 장비 사용과 상한선이 정해진 계약금 및 연봉제도 등 다양한 문제의식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부모는 이 내용을 들고 6월 협회와 스폰서, 관계자 등과 만나 시간 반 동안 면담했습니다. 온전히 재활과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느낀 안세영은 8월 올림픽 금메달 직후 협회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안세영은 협회와 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진솔한 대화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의 이야기를 듣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라며 조만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3. 충격 규정 115번 위반. 맨시티 승점 7에서 80점 삭감 위기. 미국 매체 별표 디 애슬레틱 별표은 16일 현지 시간으로 향후 몇 개월 내로 115억 원이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맨시티 관련 심리가 시작될 것이라며 올 시즌이 끝나기 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시티는 2000년대 후반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 구단주의 인수로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PL, 승격과 강등을 거듭하던 중위권 팀은 시간이 흘러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2022에서 23 시즌에는 잉글랜드 역사상 두 번째로 트래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역사는 곧 제동이 걸릴 위기입니다. PL은 맨시티가 2009에서 10 시즌부터 2017에서 18 시즌까지 9시즌 동안 FFP,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며 총 115억 원이 혐의를 물어 기소했습니다. 자본 투자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영국 매체 별표 더 타임스 별표는 당시 맨시티가 재정 관련 규정을 무려 100번 이상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능한 제재는 승점 삭감 혹은 PL 퇴출이라며 맨시티는 수익 및 운영 비용 등 허위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유럽 축구 연맹 UEFA 또한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을 근거로 유럽 대항전 출전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스포츠 중재 재판소 KS
항소 끝에 결과가 뒤바뀐 바 있습니다. PL 타구단, 특히 에버턴과 노팅엄 포레스트는 PSR, PL 제정 규정 위반으로 승점 삭감이라는 큰 징계를 받았으므로 맨시티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앞선 두 팀의 경우 굵직한 혐의가 없었음에도 승점 삭감을 피하지 못한 걸 감안하면 맨시티에는 최대 퇴출이라는 전례 없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PL 최고 경영자 리처드 마스터스는 13일 이제 결과가 나올 때 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 익명의 PL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맨시티가 승점 삭감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7에서 80점에 달할 것이며 이는 곧 강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맨시티는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수 현지 매체에 의하면 맨시티는 이번 기소로 인해 구단 입지 상승에 따른 스폰서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으며 주최 측에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기은 협회장은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안세영이 2차 표명을 하며 후원, 배임, 횡령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최저 월급과 연봉 문제는 국정감사 폭탄 발언의 주인공이 된 안세영이 삼성생명의 침묵을 깬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안세영은 16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올렸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는 그 시점에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입니다. 그는 지난 5일 파리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뒤 11일 만에 구체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세영은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이 진천 선수촌 내에서 합숙 훈련을 할 때 아직도 선배가 후배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팀의 합숙 훈련 중 선배가 후배에게 청소와 빨래를 지시하고 라켓줄 매기까지 시키는 불합리한 관습이 있다고 하며 배드민턴 협회에 올림픽을 앞둔 안세영이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수촌 내에서 선수가 대표팀 감독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고 후배가 야간 운동을 하고 싶어도 선배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구시대적 악습이라며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이 요구한 조건 3가지는 무엇일까요? 안세영이 서운함을 느낀 결정적인 포인트는 자신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구체적인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인도 오픈 때 안세영이 허벅지 부상으로 8강에서 기권했지만 협회가 그의 조기 귀국을 막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세영이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는 세계 1위 선수임을 감안할 때 매번 비즈니스 좌석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요구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이 귀국해도 한국은 주말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예정대로 귀국하라고 해명했지만 안세영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교 배드민턴 협회장과 김학균 총감독은 안세영과 불화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안세영이 요구한 조건 중 하나는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요넥스와 계약을 맺고 모든 대표 선수들이 요넥스 용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나이키와 개인 광고 계약을 맺었지만 협회 규정에 따라 국제대회에서는 요넥스 용품만 착용했습니다. 안세영은 요넥스 운동화가 불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협회가 세계적 선수로 성장한 안세영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신발에 한해 개인 후원 계약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나이키의 막대한 후원을 받지만 축구화에 한해서는 개인 후원 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 역시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고 뛰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연봉에 관한 부당함도 토로했습니다. 현행 배드민턴 협회 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졸 신입 선수는 7년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계약금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수의 첫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으로 제한되고 연봉의 연간 7% 이상 인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세영 같은 세계적 선수 역시 이와 같은 계약에 발이 묶여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 기간을 줄이고 연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비비를 가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다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며 개인의 불만 호소가 아닌 한국 배드민턴계 전체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진성희를 구성하는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안세영은 자칫 배드민턴을 못하게 될까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협회 정관 제144조 제2항 제4호는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장이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집행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체부는 이 예외 조항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김태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15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트 일본 오픈에 참가하기 위해 18일 출국하여 25일까지 현지에 체류해야 하므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봤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권한 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도 침묵을 깨고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세 번째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합리하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며 특히 부상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부상은 모든 선수에게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기에 저 또한 부상으로부터 잘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각 선수가 처한 상황과 부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에 그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크게 실망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넌 특혜를 받고 있잖아 라는 말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다 함께 한번 해보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라는 말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라고 안세영은 밝혔습니다.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진상을 파악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점차 규정과 시스템이 바뀌며 변화해 나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도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하고 케어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3. 호날두처럼 되고 싶다고? 넌 멀었다. 노마크 찬스를 날린 가르나조에게 쏟아지는 조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는 17일 한국 시각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풀럼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EPL 1라운드 홈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시즌 8위였던 맨유는 첫 경기에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결승골은 지루크지가 터뜨렸습니다. 후반 42분, 알레한드로 가르나조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 부근에서 크로스를 올리자 지루크지가 감각적인 슈팅으로 연결해 맨유를 구했습니다. 도움 하나를 올렸지만 가르나조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후반 추가 시간에 노마크 추가골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날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았던 가르나조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실수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가르나조가 호날두가 되기에는 너무 멀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다. 어떻게 골을 못 넣을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맨유 팬들은 가르나조가 왜 벤치에서 뛰는지 알겠다. 내시포드의 패스도 정말 끔찍했다. 둘 다 똑같다 하며 실망을 표했습니다.